죽어도 좋으니까 최대한 많이 깎아주세요. 사실은 전기줄보다도 더 잊기 힘든 게 신경이거든요. 피부의 감각이 떨어졌다, 치아의 감각이 안 느껴진다. 윤곽 수술은 절대 쉬운 수술이거나 작은 수술이 아닙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윤곽 수술하면 무조건 부작용이 생겨? 되게 무섭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윤곽은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시빈이 말하는 윤곽수술 부작용 탑3를 꼽을 건데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안면 윤곽수술 부작용 3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중대해서 중요해서 윤곽 수술하는 선생님들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알고 있을 문제이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윤곽 수술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거고요. 안면윤곽 수술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안면윤곽 수술의 부작용으로서는 부작용 탑 3를 뽑는다면요. 볼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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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처짐. 연부조직의 처짐, 볼처짐이죠. 볼처짐은 많은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가장 많이 걱정하고 물어보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안면 윤곽 수술 후에 볼처짐이나 살처짐이 오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뼈는 줄었는데 이제 얼굴 살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남는 살이 처져서 생기는 게 이제 볼처짐 내지 살처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대 수술을 하면은 이제 얼굴 여기 볼처짐이 생긴다든지, 사각턱이나 턱끝 수술하게 되면 이제 턱 라인이 처진다든지, 이중턱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고요. 원래부터 처짐이 좀 있었다든가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수술을 하신다거나 살이 무겁고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원래 위치에 붙지 않고 아래로 내려와서 붙기 때문에 볼처짐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술 자체의 기술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티나게 너무 심하게 처지는 경우에는 과하게 절제 안 하고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절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골막을 정확히 당겨서 봉합하지 않을 경우는 볼처짐이 너무 심해질 수 있어서 볼처짐을 막기 위해서 정확히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양이 절대로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 수술만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인데 실제로 리프팅이나 본격적인 거상을 하실 정도로까지 처지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뼈의 분류합, 뼈의 분류합, 분류합이 있을 수 있고요. 분류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걱정하는 분류압도 확실히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류압은 뼈가 붙지 않는 건데 수술하고 나서 절골 후에 붙여놓은 두 뼈가 시간이 지나도 붙지 않고 서로 따로 노는 상태를 분류압이라고 부릅니다. 뼈가 붙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뼈를 붙이기 위한 힘을 유지하는 고정이 필요해요. 그 고정이 정확하고 힘이 좋아야만 분류압이 안 생기는데 그게 약할 경우에는 뼈가 벌어지면서 분류압이 생길 수 있죠. 특히 광대에서 잘 생길 수가 있는데 광대 수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완벽한 고정을 하고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고정을 반드시 앞뒤 다 단단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를 완전히 고정하는 그런 수술 방법을 쓰는 의사냐, 그게 확실히 고정이 된다면 분류압도 예방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초반에 너무 딱딱한 음식을 씹는다든지 회복 과정에서 큰 충격을 또 가한다든지 그런 이제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리라든지 팔뼈 부러진 걸 생각하면 되는데 뼈가 부러진 다음에는 기부스를 하든지 고정핀으로 고정을 해서 뼈가 다시 굳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광대 수술도 마찬가지로 뼈를 완전히 자른 다음에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3개월, 6개월까지는 너무 입을 갑자기 크게 벌리거나 딱딱한 거를 씹거나 질긴 거를 씹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죠. 과거에는 분류압이 꽤 자주 발생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분류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어서 분류압의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숙련된 안면윤곽 의사라면 사실은 만들기가 더 힘든 굉장히 드문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조금이라도 분류압이 의심된다면 수술하신 병원에 내원하셔서 CT를 촬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류압으로 판명되면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조기 분류압 교정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환자가 요청하면 CT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시나요? 저희는 무제한. 윤곽 수술을 하기 전에 CT 촬영을 하게 되는데 CT 촬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막기 위해서요. 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라고 꼽았어요.
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 저하입니다. 감각 이상, 감각 저하, 감각 이상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관을 피해서 윤곽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부주의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 이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신경 이상 같은 경우 회복이 되게 어렵고 더 심각한 거는 운동신경 이상이죠. 감각 이상은 본인이 느끼기에 불편하지만 운동신경 이상이 생겼을 경우는 입술 모양이 삐뚤어진다거나 눈썹 모양이 삐뚤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일시적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운동신경 자체의 손실이 큰 경우 여생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신경 이상은 아주 중요하게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턱뼈에는 하악신경이 뼈를 가로질러서 송곤지 옆에 4번 치아 밑에서 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턱뼈 수술하거나 턱끝 수술을 같이 할 때 이 부분을 박리해야 되고 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뼈를 잘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각 이상은 수술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해서도 생길 수 있고요.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신경선,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서 수술이 진행된 경우에도 뭐 생길 수 있지만 수술 과정 중에서 그런 신경들이 당겨지는 것만으로도 신경의 기능이 살짝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피부의 감각이 떨어졌다, 치아의 감각이 안 느껴진다 이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어느 정도 시간 갖고 지켜보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안심하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 이제 환자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길게는 6개월, 1, 2년에 걸쳐서 천천히 돌아오기도 합니다. 감각이 나아지는 거죠? 네네, 점점 좋아집니다. 끊어진 신경선은 다시 이을 수가 없어요. 있는 수술도 있긴 한데요. 그걸 있는다고 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제 전기줄이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줄이 끊어진 거를 아무리 다시 이어봤자 그 전기가 예전처럼 잘 통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전기줄보다도 더 잊기 힘든 게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다치지 않게 예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신경 손상을 예방하려면 당연히 상담을 할 때부터 3D CT를 통해서 수술 전에 엑스레이나 CT를 체크해서 신경선이 지나가는 위치, 높이 등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이 신경선 밑으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정확한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신경 높이와 깊이를 파악하고 담당 의사분과 수술 플랜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윤곽 수술하면 무조건 부작용이 생겨? 되게 무섭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한지. 안면 윤곽 수술은 많은 환자분들이 얘기할 때 항상 최대한 많이 과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요. 죽어도 좋으니까 최대한 많이 깎아주세요. 인형 라인으로 깎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윤곽은 과요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너무 욕심을 내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는 환자분이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라 본인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면은 반드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곽 수술은 절대 쉬운 수술이거나 작은 수술이 아닙니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수술 전에 준비를 더 철저히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환경과 오랜 시간을 도움을 받아야만 저 정도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도움을 주는 약품이나 수술 진단 도구들이 엄청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부작용 리스크가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정말로 눈 수술, 코 수술보다도 훨씬 더 부작용이 적은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경미하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 건이라도 생기면 본인한테는 큰 거기 때문에 제가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매일 이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10년 넘게 해왔지만 아무 문제 없이 추가적인 수술 없이 평생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담을 많이 다녀보시고 이제 후기도 많이 찾아보시고 나랑 잘 맞는 병원을 선택한 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수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곽 수술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을 선택할 때 팁 같은 거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이 선생님이 윤곽 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나 처음에 수술할 때는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련된 선생님을 찾아서 수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술은 많이 해봐야지 그만큼 숙련되고 수술도 잘하게 됩니다.